그리고 검을 들었다면 그 포즈 안 해볼 수가 없겠죠. 누구나가 아는 바로 그 포즈 취해봤습니다. 근데 어깨가 앞으로 엄청 모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관절 조작이 좀 필요하다. 오늘 리뷰는 바로 욜로파크의 AMK 프로 옵티머스 프라임. 발매 타이틀은 트랜스포머 최후의 기사입니다. 또 오랜만에 욜로파크의 옵티머스 프라임을 또 리뷰를 하게 됐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반완성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레임이 어느 정도 조립이 되어 있고 거기에 내가 기본적인 외장이나 이런 걸 조립해 나가는 그런 스타일의 제품입니다. 욜로파크의 이 AMK 시리즈가 되게 다양해요. 그 중에도 이 AMK 프로 시리즈는 또 그 와중에 합금을 썼어요. 다이캐스트라고 이름이 아예 패키지에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20cm 모델 키트라고 되어 있네요. 발매는 2024년 12월에 처음 출시가 됐고요. 가격은 국내 판매가 기준 89,000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는 ASL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패키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위쪽에 이제 트랜스포머 The Last Night, 네, 최후의 기사 로고가 들어가 있고요. 뭐 솔직히 근데 이 모습 자체는 4편인 그 사라진 시대부터 등장을 했던 모습이긴 하죠. 이 검도 그렇고. 근데 또 그 영화의 마지막을 장식했던 게 또 최후의 기사기도 하고 이 모습 자체가 최후의 기사에 어울리기도 하고. 패키지도 좀 둘러보면 뭐 옆에도 옵티머스의 모습, 뒤에는 공식 이미지와 함께 파츠가 어느 정도로 좀 분리가 되어 있다 같은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네메시스 프라임으로 이 헤드 파츠를 좀 교체를 해줄 수도 있다고 해요. 이 영화판의 네메시스 프라임은 전신이 뭐 검은색이 됐다가 아니라 이 눈가가 붉은색으로 변했다 막 그런 거였잖아요. 그리고 이 패키지 은근 또 슬리브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슬리브를 벗길 수가 있어요. 빰! 홀로그램이 와우. 기본적으로 패키지 옵티머스의 모습 보여주면서 테두리들이 다 막 홀로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 옆쪽도 팔이 쭉 이어지는 형태의 패키지고요. 뒷모습 보면 약간 설계도처럼 나와 있는 옵티머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오픈해보도록 합시다. 오픈! 일단 매뉴얼이랑 특전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블리스터 총 4층 구조입니다. 블리스터에 번호가 써있어요. 1, 2, 3, 4 해가지고 맨 위쪽이 기본 외장입니다. 외장이나 여기 옵티머스의 머리도 들어가 있고요. 2층이 프레임이네요. 프레임. 3층이 그 외의 외장이나 무장들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4층이 베이스나 교체용 손 관련이네요. 자, 그러면은 일단 어떻게 진행을 할까요? 매뉴얼을 펼쳐보면은 스텝 1, 스텝 2 쭉 가서 스텝 3라고 하거든요. 이 스텝대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프레임을 완성을 해야 하니까 이 2번 블리스터 내용물을 먼저 꺼내고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블리스터 한 칸 한 칸별로 차근차근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특전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짜잔, 메탈 배지입니다. 메탈 배지. 롤아웃이라고 써있는 메탈 배지고요. 꺼내보도록 하죠. 싹 꺼내보면은 짠! 일단 뒤쪽에 핀 뺀 다음 이렇게 쏙 빼보면 이게 메탈 이게 다 앞쪽이 다 도색이 되어 있어요. 메탈 위에. 이야, 옵티머스 얼굴 멋있고요. 뒤에는 욜로파크, 하스브로 요 엠블럼도 정식 라이센스도 박혀 있네요. 이거 생각보다 사이즈가 좀 있습니다. 한 5cm 가량은 되는 그런 사이즈로 되어 있어요. 어차피 프레임 만들 때 손도 필요하니까 일단 4번 블리스터 먼저 열어서 내용물 살펴볼까요? 먼저 보이는 게 베이스입니다. 이 베이스도 약간 영화 속에 나왔던 그런 사이버트론의 전함요 바닥 같은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나름 또 디테일들이 굉장히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 게 보기가 좋네요. 도색도 살짝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 옆에는 자바라 형식의 스탠드입니다. 구부려 보면 꽤 힘이 좋습니다. 튼튼하게 세울 수 있을 것 같고요. 베이스 쪽에 이렇게 돌려서 장착을 시켜 놓도록 하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조인트입니다. 이쪽은 앞에 동그란 핀 2개가 가동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다리 사이로 끼워서 지탱을 해주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잘 돌려서 고정을 해주면 되네요. 이렇게 됐고요.
오토봇 엠블럼도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도색 처리 좋고요. 뒤쪽은 자석이에요. 밑에는 조인트가 있기 때문에 방금 본 베이스 앞쪽에다가 이 오토봇 엠블럼을 장착을 시켜줄 수 있어요. 그 외에는 교체용 손이 3종 들어있네요. 무장손 한 세트. 여기도 지금 손가락 마디마디 디테일이 꽤 멋들어지게 들어가 있거든요. 좋고요. 손은 연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액션용 손도 한 세트 있네요. 삿대질하는 검지손가락만 펼친 손입니다. 그리고 편손도 한 세트 있습니다. 손가락 디테일이 역시나 내부나 이런 데가 꽤나 볼만한 그런 디테일이에요. 자, 다음은 2번 블리스터 오픈해봤습니다. 하나하나 좀 맞춰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상체가 이 위에 있거든요. 어우, 잠깐만. 이거부터 디테일이 잠깐. 이야, 일단은 이 몸통 쪽에는 합금이 따로 들어가 있진 않은데요. 디테일은 여기서부터 벌써 막 붉은 무늬도 있고요. 좋은데요. 그리고 복부 파츠입니다. 관절이 심어져 있는 형태의 복부 파츠고요. 먼저 옆구리를 조립을 해줍니다. 옆구리 좌우에 프레임 파츠를 가지고 와서 조립을 하고 뒤로 가서 허리 외장을 가지고 와서 장착. 이렇게 하면은 복부, 허리 쪽이 완성이 됩니다. 여기도 디테일이 일단 색감이라든가 이런 게 되게 중후하게 잘 돼 있네요. 이거를 흉부 아래쪽에 끼워 넣습니다. 이거 끼워 넣기 전에 확인할 게 뒤에 보면은 조인트 뒤에 돌기가 있어요. 그리고 안쪽에는 이렇게 살짝 공간이 있는데 여기 맞춰서 껴주면 됩니다. 이게 아마 흉부가 회전하는 부분에 락을 걸어주는, 너무 과하게 돌아가지 않게 해주는 스토퍼겠죠? 잘 껴졌습니다. 좋고요. 다음은 골반이군요. 스커트도 어느 정도 구현이 되어 있는 형태의 골반. 디테일은 꽤 나쁘지 않은 정도로 뒤쪽 외장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디테일들 좋고요. 색감 좋고요. 이걸 방금 만든 이 몸통 아래쪽에 끼워줍니다. 끝까지 잘 밀어 넣어줬고요. 다음은 팔입니다. 여기 어깨가 따로 빠져 있어요. 가만 보면은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여기 안 헷갈리게 R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글자가 보이죠? 자, 라이트를 보면서 잘 껴주고요. 그리고 보니까 여기에 이미 손이 들어가 있네요. 심지어 가동손입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전부 가동하는 건 아닌데 가동 포인트가 이제 몇 군데 정도 있어요. 검지부터 새끼손가락까지는 포인트가 하나씩, 중간에 관절 하나 들어가 있고 엄지손가락은 볼 조인트로 되어 있네요. 이걸 손목에 껴주고 반대쪽 왼팔도 마찬가지 어깨에 잘 껴주고 손도 껴줍니다. 역시나 몸통을 가지고 와서 어깨에 껴주고요. 양쪽 다 잘 맞게 껴줍니다. 다음은 2번 블리스터 마지막 다리 쪽입니다. 다리 프레임 역시 색감 좋고요. 메탈릭 컬러가 아주 보기 좋네요. 이제 발 먼저 껴줄 건데요. 발바닥에 일부가 또 합금으로 처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닥에 내려놓을 때 쇠 부딪히는 소리가 좀 나네요. 그래서 발목 껴주고 모양에 맞게 발등 외장도 껴줍니다. 잘 됐고요. 반대쪽도 끼우고 발등 끼우고 프레임 가지고 와서 고관절에다가 껴주기만 하면 옵티머스 프라임의 프레임이 완성이 됩니다. 와우. 근데 머리가 1번 블리스터 안에 들어있으니까 이 상태로 간단하게만 볼게요. 아마도 노출이 되는 부분들에는 다 좀 기계적인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따가 외장 다 씌워도 이 부분들은 보일 만한 부분들이죠. 허리나 복부나 흉부 일부나 이런 부분들 말이죠. 그 외에 팔이나 아니면은 다리 쪽, 이쪽은 아마 외장으로 거의 다 덮을 거라 관절부 같은 데는 디테일이 확실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약간 기어 디테일 같은 게 또 들어가 있기도 하고 일부 또 프레임 디테일들도 보이네요. 조금씩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발은 아마 이걸로 끝인 것 같습니다. 발은 완성되어 있는데요, 거의. 디테일이 장난이 아니에요. 자, 그럼 프레임은 완성이 됐고요. 이제 외장들 씌워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2번 블리스터에서 파츠를 하나씩 가져올 건데 일단 머리부터 잠깐 체크할 게 있습니다. 머리에 LED 유닛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수리 외장을 딱 열어주면 안쪽에 LED 유닛이 있습니다. 배터리는 제가 미리 넣어놨고요. CR927번 한 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덮어주고 아까 베이스 만들 때 썼던 이 오토봇 엠블럼, 이 뒤가 자석이었잖아요. 자석식입니다. 뒤통수 쪽에다가 촥 대주면 이렇게 LED 온! 한 번 더 터치하면 깜빡깜빡깜빡깜빡, 한 번 더 서서히 불이 들어왔다가 서서히 꺼지는 형식의 형태, 그리고 한 번 더 하면 꺼집니다. LED 잘 들어오는 거 확인했고요. 일단 페이스가드는 2부로 교체를 해줄게요. 이렇게 앞부분을 빼내고 일반 2부로 교체.
아무래도 페이스가드는 액션 포즈 잡거나 할 때 무기 들었을 때 하면 좋겠죠. 이렇게 해서 일반 입으로 교체했고요. 다음은 몸통 조립. 겨드랑이 프레임을 먼저 조립, 양옆 조립하고 그리고 흉부 외장, 이 바깥쪽 먼저 조립을 해줍니다. 역시나 파츠에 보면 LR이 써 있어요. 그리고 안쪽 거 조립할 때는 이 조인트에 돌기가 있으니까 돌기 위치 잘 보면서 조립해줍니다. 등으로 가서 머플러 조립을 해주고요. 양옆 다 잘 껴주고 그 위에 등 외장을 결합합니다. 오우, 이것만도 멋지긴 하네요. 예. 그리고 어깨 외장을 조립할 건데 이거 합금입니다. 위로 가서 구멍에 맞춰서 잘 껴줍니다. 그리고 머리까지 결합하면 몸통 끝! 그리고 팔 조립을 할 건데요. 팔은 3번 블리스터 안에 있더라고요. 그럼 왼팔부터 해볼까요? 팔 안쪽에다가 큰 외장 먼저 끼우고 바깥쪽 외장 하나 끼우고 그 위에 하나 더. 오, 손등도 지금 껴놓을게요. 팔 상박도 하나 끼우고 그리고 이 상박에 앞에 끼워질 외장, 이게 또 소리가 합금이죠. 모양 맞춰서 잘 껴줍니다. 그리고 팔꿈치 외장도 가지고 와서 이 모양에 맞게 잘 껴주고요. 깔끔하게 끼워줬고요. 어깨에다가 어깨 외장 잘 껴주고 그 바깥쪽에다가 각진 외장까지 다 껴주면 팔도 완료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왜 반조립이라 그러는지 확실히 좀 조립하면서 좀 뭐랄까 최소한의 조립은 한다? 그런 느낌? 조립이 막 어렵진 않아서 꽤 괜찮은데요? 대신에 매뉴얼에 뭐부터 끼우세요 라고 하는 그런 순서가 안 나와 있어요. 아까 흉부같이 먼저 끼워지는 게 있는 그런 구조도 있는데 조심조심 만지는 게 좋겠습니다. 상체 끝! 와, 잠깐 엄청 듬직하네. 와. 자, 다음은 다리를 만들어 줄 건데요. 허벅지부터 내려갈까요? 허벅지 안쪽 외장. 이거 역시 합금으로 되어 있네요. 안쪽에 잘 껴주고 허벅지 뒤쪽 외장도 있습니다. 껴주고요. 허벅지 앞쪽으로 와서도 외장 껴주고 바깥쪽에 파란 색깔 외장도 껴줍니다. 이렇게 하면 허벅지 완료. 무릎 바깥쪽에 디테일 파츠 껴줄 건데 이거 역시 합금입니다. 소리가 다르죠? 돌기가 있으니까 모양 맞춰서 잘 껴주고요. 발목부터 차근차근 껴줍시다. 종아리 쪽 외장, 다리 안쪽도 끼고 다리 안쪽에 하나 더. 잘 됐고요. 무릎 껴주고 정강이가 이게 또 합금이더라고요. 정강이 안쪽으로 잘 맞춰서 껴주고 대망의 마지막 파츠 바깥쪽에 잘 껴줍니다. 오, 이게 볼륨감이 확 달라지네 이게. 반대쪽도 동일하게 조립해 주도록 할게요. 근데 역시 조립하면서 느끼는 거지만요, 생각보다 많이 디테일합니다. 꽤 디테일해요. 무엇보다 일단 색감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좋고요. 개인적으로는 좀 놀랍네요. 와우. 지금 풀도색이거든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프레임까지. 이런 것도 좀 신기하기도 하고요. 약간 이게 풀도색인데 이게 89,000원이라고? 그런 생각 들기도 하고. 아무튼 조립하면서 드는 생각은 신기하네. 이런 생각? 완성! 옵티머스 프라임! 와우! 저도 이 욜로파크의 AMK 시리즈는 처음 리뷰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년의 과정들을 쭉 화면에 담아봤는데 이런 식이구나. 그래서 이제 반조립해서 이것도 어느 정도 프라모델에 속하는구나 라는 그런 느낌도 좀 받았습니다. 근데 모든 파츠가 가공 및 도색, 데칼까지 다 돼 있는 굉장히 신기한 그런 프라모델?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명 만드는 과정에서는 이것도 프라모델 같은데 하다가 이제 완성되니까 프라모델인가? 피규어인가? 그런 느낌? 굉장히 신기합니다. 뭐랄까 굉장히 독특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진짜 와우. 특히나 이 매뉴얼에도 나와 있듯 20cm 모델 킷이잖아요. 모델 킷은 보통 프라모델을 지칭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프라모델인가 봐 하고 박스를 딱 열었는데 프라모델인가? 그러니까 굳이 정리를 하면 일부 조립이 되어 있는, 게이트에서 파츠가 다 떨어져 있는, 근데 그 파츠들이 다 도색과 데칼이 되어 있는 프라모델. 나는 순수하게 조립만 하면 되는 프라모델. 그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자세히 보기 전에 완성도 됐겠다. 구성도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특전이 메탈 배치는 아까 잠깐 봤죠? 다시 봐도 롤아웃이라는 저 문구는 참 좋습니다.
교체용 손들도 아까 봤기 때문에 적당히만 보고 넘어가는데 일단 손등은 하나를 계속 돌려서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교체용 배틀 마스크. 저는 조립 과정에서 교체를 했지만 처음 패키지 열었을 땐 배틀 마스크가 먼저 껴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네메시스 프라임용 얼굴 파츠. 머리의 왼쪽 외장 붉은 색깔 라인이 그어져 있고요. 눈과 이마 라인에도 붉은 색깔 라인이 그어져 있죠. 그리고 왼팔 아머입니다. 조인트를 끼울 수 있게 구멍이 뚫려 있는 아머고요. 이걸 통해서 짜잔 핸드블레이드. 왼팔에서 전개되는 작은 검입니다. 기존에 쓰던 에너존 블레이드랑은 조금 다른 그런 형태의 검이죠. 그리고 벡터 실드. 4편에서 모습이 바뀌면서 본격적으로 사용을 한 실드입니다. 불꽃 무늬도 있지만은 그 외에 기계적인 형태, 붉은 색깔의 색감, 약간의 웨더링 그런 거 들어가 있고요. 안쪽으로 보면은 내부에도 디테일이 조금씩 들어가 있습니다. 전용 조인트를 이용을 해서 이제 팔에다가 끼울 수가 있고요. 액션 때 해보겠지만 이 조인트를 교체하는 걸로 이 벡터 실드를 등에다가 장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메인 무장이죠. 테메노스 소드. 4편에서 사이버트론의 그 전함 속에서 꺼내온 그겁니다. 손잡이 디테일부터 색깔이라던가 이런 것도 아주 잘 들어가 있고요. 특히나 검신의 그 특유의 그 디테일들, 무늬들 이런 것들이 잘 들어가 있고요. 날 부분에 이렇게 문자가 다 새겨져 있습니다. 다 마킹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검 역시 수납용 조인트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등에 끼울 수 있는데 이 검만 단독으로 끼울 수도 있고요. 실드 바깥쪽에다가 이제 전용 조인트를 하나 끼우는 걸로 실드와 함께 등에다가 수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본체와 액션 베이스죠. 액션 베이스는 아까 봤으니까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럼 옵티머스 프라임 외형 살펴봅시다. 일단은 색깔이라든가 특유의 무늬 그리고 디테일들 굉장히 좋습니다. 저번에 욜로파크의 옵티머스 프라임 프라모델도 만들었었잖아요. 근데 이쪽도 프라모델이긴 하나 일부 외장에 합금을 사용을 하고 사이즈는 저번에 만들었던 것보다는 작은 편에 속하죠. 20cm. 사이즈를 직접 재보면 넘는데요. 20.5cm인데요. 그렇군요. 심지어 다리를 벌린 상태였으니까 모으면 21cm 가까이 되겠네요. 영화 4편부터 등장을 한 옵티머스의 외형입니다. 굉장히 디테일이 좋네요. 일단은 메탈릭 컬러들과 함께 메탈릭 블루의 이런 포인트들과 디테일들이 이게 장난이 아닌데요. 이게 뒤통수도 그렇고 멋진데 상당한데요. 자, 그럼 배틀 마스크도 한번 끼워볼까요? 이렇게 입을 빼주고 아까 뺐던 배틀 마스크를 장착. 짜잔, 이렇게 배틀 마스크 온. 오우, 턱이 뾰족하니까 아주 공격적인 느낌이 인상적이네요. 더구나 아까 입보다도 이제 더 두껍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인상도 되게 강해 보인다라는 느낌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 바로 네메시스 프라임 해볼까요? 파츠는 총 3개입니다. 눈과 머리, 왼쪽 머리 외장까지 해서 교체를 해주면 되는데 의외로 이 머리가 분해가 여기저기 돼요. 이렇게 머리 옆도 되고요. 정수리도 되고요. 이렇게 되고요. 머리 좌우가 다 분리가 되죠. 그리고 눈도 여기서 빼줄 수 있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보니까 프라모델 같기도 하고요. 확실히. 그래서 눈 교체하고 오른쪽은 그대로 쓰고 왼쪽을 또 빨간색으로 교체하고 머리 위쪽 외장을 또 빨간색으로 교체. 입까지 껴주면 완성. 이대로 머리 장착. I am Nemesis Prime. 머리 왼쪽 부분이 붉은색으로 바뀐 게 네메시스 프라임입니다. 영화에서 나왔던. 인상이 약간 바뀌기는 하지만 뭔가 멀리서 봤을 때는 붉은색이 살짝 보이긴 해도 아직까지도 옵티머스 프라임인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확실히 아군이 속을만 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이 상태에서 LED도 켜볼까요? 온! 오, 생각보다 광량이 나쁘지 않다. 탁 이 눈에서 탁 나오는 좋은데요?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건가 하다가 이제 싹 리부트하면서 붉은색이 사라져야죠 이제. 그렇게 정신이 돌아온 옵티머스. 범블비의 목소리 듣고 정신을 차리게 되죠. 그래서 일반 옵티머스 상태에서 눈에 불도 켜봤습니다. 요 느낌이 좋네요. 이게 가까이서 봤을 때도 색감이라든가 이런 것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몸통입니다. 몸통도 그 불꽃 무늬의 외장과 함께 이제 드러나 있는 안쪽에 디테일 부분들, 기계적인 디테일들 볼 수 있죠. 여기에 오토봇의 엠블럼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각종 디테일들이 진짜 빽빽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이런 옆구리나 겨드랑이 쪽에도 디테일들 아주 많고요. 특히나 이 등 쪽에 이 머플러 주변이 굉장히 멋있죠. 이렇게 그대로 이어지는 이 느낌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느낌이 좋긴 좋네요. 어깨 부분도 잘 보면 조금씩이지만 이런 칠이 까져 있는 이런 웨더링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특유의 문자라든가 이런 것도 새겨져 있고요. 그리고 불꽃 무늬의 외장, 은색깔의 포인트들 잘 되어 있고요. 역시나 안쪽에 있는 어깨 외장도 마찬가지로 메탈릭 블루 아주 멋들어지게 되어 있고, 그 아래쪽으로는 나머지 외장들, 기사의 갑옷을 두른 것 같은 이런 팔 디자인이 또 이 디자인의 특징이었죠. 그러면서도 팔꿈치 쪽도 큰 그 중세 기사 갑옷스러운 이런 디자인 보기 좋았고요. 팔 자체도 이렇게 불꽃 무늬가 전체적으로 휘감고 있는 이런 느낌의 약간씩의 웨더링이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손등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골반 쪽 역시 스커트 부분에 은색깔의 포인트들과 함께 약간씩의 웨더링, 그러면서 메탈릭 블루 아주 이쁘게 되어 있고요. 중간중간 골드 컬러도 살짝씩 보입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보면은 파란 색깔의 외장 슬쩍 들어가 있기도 하고, 아무래도 다리가 굉장히 멋집니다. 이제 외장도 외장이지만 이런 붉은 색깔의 전선 같은 디테일들,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러면서도 이런 중후한 메탈릭 컬러들 아주 보기가 좋았고, 허벅지 뒤쪽에는 빨간색의 포인트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먹선이 조금씩 들어가 있네요. 지금 보니까 무릎도 바깥쪽으로는 합금 파츠 사용을 했었죠. 이렇게 디테일이 다 들어가 있고, 무릎에도 이렇게 웨더링 조금씩 칠 까져 있는 형태의 색깔들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아리 쪽도 이런 불꽃 무늬 아주 멋들어지게 되어 있고요. 옵티머스 특유의 그 불꽃 무늬, 그러면서도 발목 쪽에 뭐 이런 스프링 디테일이라든가 그 외에 프레임 디테일들과 발 디자인도 굉장히 잘 되어 있네요. 발등에도 이렇게 특유의 도색들, 뭐 정강이 쪽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색감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무게감 있게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발바닥에 합금 힙도 일부 사용이 됐습니다. 물론 발바닥 디테일도 굉장히 볼만하죠. 자, 그럼 가동도 살펴봐야겠죠. 어느 정도로 가동을 하는지. 일단 목 자체는 볼 조인트입니다. 아까도 잠깐 봤듯이 돌아가는 데는 관절이 머리의 뒤쪽에 달려있기 때문에 턱이 크게 스윙하는 형태의 느낌으로 되고요. 그 아래쪽에도 볼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작게나마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숙이는 부분, 드는 부분 이제 움직여줄 수 있고요. 어깨는 의외로 앞뒤 가동도 들어가 있고요. 일단은 외장이 맞닿는 선에서는 다 움직이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팔을 들고 내릴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지금 어깨 외장과 머플러가 닿죠. 그래서 어깨 외장을 좀 이렇게 바깥쪽으로 해주면은 편하게 팔 들고 내릴 수 있습니다. 두꺼운 축으로 되어 있고요. 팔을 옆으로 들 때도 보면은 이 어깨 외장 바깥으로 해놓으면 훨씬 편하게 팔을 들 수 있고요. 팔에 회전도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팔꿈치는 이중 관절로 뭐 일단 외장끼리 맞닿는 수준까지 크게 움직여줄 수 있고요. 허리도 흉부랑 허리 쪽에서 축관절을 통해 크게 회전시켜줄 수 있습니다. 이중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허리를 숙이고 드는 부분은 흉부에서 해주고요. 흉부에서 스윙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관절도 일단 스커트 엄청 크게는 아니지만 꽤 들리고요. 고관절 자체에도 축이 있긴 하지만 고관절 축이동이 또 하나 있기 때문에 아주 편하게 축이 쭉 앞으로 나오는 형태, 그걸 이용해서 다리를 들어주면 아주 크게 들어 올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옆으로 드는 부분도 이걸 좀 이용하면 편합니다. 아무래도 완전히 축을 넣어놓은 상태에서는 허리랑 이 다리 외장이 맞닿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도 뭐 드는데 크게 문제는 없지만 축이동을 하고 하면은 이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죠. 허벅지 회전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대신에 외장들이 많아서 완전 회전 이런 건 좀 힘듭니다. 그리고 무릎은 당연히 이중 관절로 뭐 아주 크게 굽혀지는 그런 무릎을 가지고 있고요. 발목도 회전축 들어가 있고 안쪽으로 꺾는 거 생각보다 많이 꺾입니다. 접지가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발목 앞으로 굽히고 펴는 부분도, 거기다가 발가락도 가동을 해서 앞으로 굽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릎 꿇기쯤이야 아주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무장도 들려주고 멋들어지게 또 세워볼까요? 일단 수납 상태부터 한번 만들어 봅시다. 등 정중앙에 있는 외장을 이렇게 살살 흔들어 보면
조금씩 흔들면 이렇게 쏙 빠집니다. 여기다가 실드 조인트를 끼울 수 있어요. 수납 조인트를 장착한 실드를 여기다가 쫙 껴주고, 여기다가 실드에다가 또 검을 끼워 봐야죠. 이런 식으로 좀 조인트도 끼우고, 그대로 검을 싹. 자, 이렇게 무장 수납 상태 완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일자로만 되어 있으면은 묘하게 스타일이 안 사니까 살짝 이렇게 크로스 하듯이 해주는 것도,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죠. 이런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번엔 검만 장착을 해봤고요. 팔 외장도 바꿔볼까요? 이제 왼팔에 손목 바로 위 이쪽 외장을 이렇게 빼줍니다. 교체를 하죠. 그리고 쉴드용 조인트 끼우고, 짠! 이렇게 검은 수납하고 실드는 팔에 장착한 상태도 완성했습니다. 느낌 좋네요. 그리고 간단하게 핸드블레이드 액션도 취해봤습니다. 이제 5편에서 사용을 한 무장이기도 한데 되게 딱 한 번 썼나 그럴 거예요. 그래서 크게 기억에 남지는 않는 그런 무장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소드 액션 한번 취해봤습니다. 이게 아마 4편에 나왔던 포즈일 텐데 개인적으로 좀 기억에 남는 포즈여서 한번 취해봤고요. 이번엔 검은 어깨에 짊어지고 쉴드를 팔에 장착한 상태, 이런 액션도 좋죠. 특히나 전시하거나 할 땐 이런 포즈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토봇 어택 같은 느낌으로 분위기도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액션 포즈 취하면서 알게 된 건데요. 아까는 관절이 되게 뻑뻑했었는데 이 가동손 있잖아요. 저는 첫 번째 마디 여기만 가동하는 줄 알았거든요. 이 뒤쪽 마디가 뻑뻑해가지고, 근데 움직여보면은 이 뒤쪽도 가동을 합니다. 한 번 움직이고 나니까 좀 유연하게 움직이네요, 이게. 안쪽 관절은 이제 손가락 4개가 통으로 움직이고, 바깥쪽, 이 앞쪽에 있는 거는 2개씩 움직이네요,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쉴드로 가드하는 액션도 한번 취해봤습니다. 역시 가드 모션, 꽤 멋지게 나오고요. 다음은 스탠드에도 올려볼 건데요. 이 요령이 조금 있더라고요. 이 조인트를 좀 조작을 해서 골반 전체를 이 조인트 위에 올려서 그냥 옵티머스를 말 그대로 올려두는 정도도 가능한데요. 뒤에가 이렇게 되어 있죠. 골반 앞뒤로 좀 잡아주는 느낌. 근데 매뉴얼 자세히 보니까요, 이 조인트를 좀 모아준 다음에 이 골반 관절 뒤쪽 틈에다가 이 조인트를 밀어 넣으면은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근데 좀 걸쳐진다라는 느낌이 좀 세긴 한데 이런 거는 좀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전시할 거면은 방금처럼 그냥 올려두는 정도가 낫지 않을까. 이 뒤에가 공간이 엄청 남아요. 그래서 그대로 공중에 띄워서 옵티머스가 돌진하고 있는 그런 포즈를 취해봤습니다. 쭉쭉 뻗은 프로포션 꽤나 괜찮네요. 그리고 검을 들었다면 그 포즈 안 해볼 수가 없겠죠. 누구나가 아는 바로 그 포즈 취해봤습니다. 근데 어깨가 앞으로 엄청 모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관절 조작이 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어깨 관절들이 완전히 다 밀착된 상태면은 팔 안쪽에 이렇게 프레임이 하나 솟아나 있는 게 보입니다. 이것 때문에 팔을 안쪽으로 굽히기가 힘들어요. 관절에 간섭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팔을 아래쪽으로 살짝 관절을 뽑으면 얘가 안쪽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됩니다. 거기다가 이 뒤쪽 외장 간섭도 최소한으로 줄이는 거기 때문에 혹시 좀 더 격한 액션이나 다양한 액션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도 조작을 해보는 것도 추천입니다. 이번엔 5편에서 임페르노커스 6마리 한 번에 목을 베어버리던 그 느낌으로 포즈를 취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욜로파크에서 발매한 AMK 프로 시리즈 트랜스포머 최후의 기사의 옵티머스 프라임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게 전신도색 된 그런 프라 모델? 이게 굉장히 좀 뭐랄까 신기한 제품이었어요. 오, 프라 모델 뚜껑을 딱 열었더니 하는 그런 뭐랄까 반전이 있는 그런 프라였다라는 느낌도 있고요. 사이즈도 20cm 정도 되는데 전신 도색 다 돼 있고 루즈 파츠도 이것저것 있고 89,000원이면 나쁘지 않을지도 확실히. 트랜스포머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진짜 추천할 만한 그런 제품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게 조립이라고는 하지만 조립이 또 어렵지도 않아서 그냥 외장들 끼우는 정도다 보니까 이 프라모델 안 해본 분들도 쉽게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제품이에요, 진짜.
거기에 머리에는 LED 유닛까지 들어있으니까 좀 전시하고 포즈 잡고 하기도 막 사진 찍기도 좋죠. 대신에 디자인상 가동이 불편한 포인트들이 몇 군데 있었죠. 어깨 부분이라든가 팔 회전하는 부분이나 이런 거 말이죠. 그래도 하체 쪽 가동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포즈 취하는 게 좀 재밌었다 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준비 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재롱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빠부시.